그 정도로 사업이 잘 돼요? 그러니까 안 도와줘야겠네. 아무튼, 그래서 안녕하세요. 모든 업종의 영업 노하우를 파헤쳐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정준교의 영업이 답이다입니다. 오늘은 그 애그리게이터라고 해서 영업을 세일즈를 막 하신다기보다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권범중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대표님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애그리게이터는 좋은 브랜드나 판매를 위한 기업들을 소비자한테 연결해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애그리게이터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다양한 브랜드들을 저희가 이제 발굴하기도 하고 이제 저희 회사에 의뢰를 들어온 브랜드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판로에 적합하다고 하면 그 회사들의 총판 내지 또는 저희가 투자까지 해서 그 기업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광고 대행사인 줄 알았는데 광고 대행사가 아니네요. 애드히어로는 이제. 그렇죠. 원래 애드히어로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를 연결하는 브릭시라는 플랫폼을 저희가 네이티브 개발을 한 회사고 근데 현재는 마케팅과 커머스의 이런 노하우들을 함축해 보니까 다양한 브랜드를 대입시켰을 때 그 브랜드들이 성장하는데 충분한 발판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영입을 하고 인사가 많다니까 그래서 추가로 영입을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총판으로 맡고 있었던 육가공 한우 브랜드를 저희가 이제 투자해서 인수를 해서 조인트 벤처? 네, 하나의 법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현재 활발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떤 좋은 물건을 찾았어. 그럼 그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지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있다면 직접 브랜딩을 해서 아니면 그 물건을 그대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핵심인데 저희는 판로와 마케팅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 그러니까 세상에 굉장히 좋은 브랜드가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로 장인 정신으로 내 새끼처럼 사람들이 브랜드를 만드는데 저는 팔려야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브랜드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그런 대표님들을 이제 만나거나 그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그 브랜드를 저희 팔로에 대입을 시켰을 때 이게 맞으면 저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죠. 결국은 많이 사람들이 접해봐야 되고 먹는 거다. 그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고 많이 먹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브랜드를 선택할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본질이 제대로 돼 있냐. 그래서 저희가 브랜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브랜드를 직접 만든 그 브랜드의 아빠, 엄마들만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 본질이 좋으면 우리는 우리 팔로에 대입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제품이 좋으면 투자를 하거나 물건을 총판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투자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보통은 총판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존댓말 계속 해야 되나요? 저희가 만난 지 오래됐는데 이제 그래도 방송이니까 존댓말을 하는데 권범중 대표님을 안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 회사도 그렇지만 어떤 회사를 가서 일을 해도 항상 영업 조직이면은 상위 랭킹을 항상 했고 뭐 1등도 한 적도 있고 역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늘 1등이라고 해줘. 편집하고. 알았어. 늘 지금 얘기하니까 늘 1등이었는데 아무튼 뭐 영업력이 되게 좋아서 사업도 잘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걸 하고 있는구나. 자, 어쨌든 그럼 이런 좋은 제품들을 찾으려면 나랑 그 회사들을 뭐 세일즈도 해야 될 것이고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누가 우리 것 좀 해주세요 이러지 않을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그런 업체를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영업을 하냐 이거죠. 되게 뭐 정말 편하게 생각하면 백화점을 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길거리를 갈 때도 돌아다니면서 내가 괜찮으면 그냥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제 뭐 이 제품이 있다. 그러면 뒤에 이제 상품 정보 고시라고 다 나오니까 그 회사를 찾아요. 이제 네이버나 이제 구글링을 찾고 서칭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우리 이런 회사인데 한번 만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가면 갈수록 되게 없어지고 있고 왜냐면 이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이제는 의뢰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제 시장에서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비즈니스 모델로 포지셔닝이 좀 됐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고 이게 사실 일반 영업이랑 똑같거든요. 제가 영업 오래 했지만 소개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브랜드를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SNS 공동구매가 됐던 아니면 뭐 중국 수출이 됐던 중국 수출도? 네, 말레이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수출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는 정말 글로벌화돼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플랫폼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가장 확실한 팔로워 중에 하나고 해보니까. 네,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미국 한인들 대상으로도 공동 구매를 해요. 한인들 대상으로. 네. 그러면은 미국에 모여있는 한인들 대상으로 공동 구매를 진행하게 되면 뭐 많이 팔렸을 때는 한 번에 뭐 1억 정도까지도 팔리고. 현재는 이제 한국에서 잘 만든 제품들이니까 사실은 한인들이니까 한식에 대한 니즈는 당연히 있을 거고 한국 재료로 만든 음식이어야 되겠죠. 중국산 원재료 쓰지 않고 한국에서 그대로 쓰는 그런 것들은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잘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이불을 진행을 하는데 이불을? 네. 이불도? 네. 그러면은 이게 한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들은 한국에서의 고유의 제품들을 사실은 더 원하는 거죠. 한국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불을 만드는데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OEM에서 가져오는 이불 말고 한국 공장에서 오랫동안 정통으로 만든 그런 한국 제품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불을 수출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팔아요. 자, 판매를 하고 그럼 원하시는 분들이 공동구매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동으로 구매를 하니까 최저가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태생이 그렇게 파생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면 저희가 한국 물류에서 이제 물류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을 한 번에 보내는, 배로 갈 때도 있고 에어로 갈 때도 있고. 근데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이불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걸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그 맥락이랑 비슷한데 어찌됐든 타지 생활인 거죠. 물론 뭐 미국에서 태어나서 2세, 3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대한 향수가 없겠냐는 거죠. 저희가 우버원에서 가장 시그니처 메뉴가 갈비곰탕, 한우 갈비곰탕. 한우 갈비곰탕. 네, 그리고 한우 불고기예요. 그것도 미국에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물론 미국산 소고기로 만드는 갈비탕도 맛있어요. 당연히 맛있고 누가 요리하는 대로 다르겠지. 근데 한우로만 만들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정말 중국산이나 해외산을 아예 안 써요. 중국산이 나쁘다는 것라기보다는 뭐 미국산 안 쓰니까. 한우 갈비곰탕인데 보통 갈비 때는 호주산이나 미국산을 많이 써요. 왜냐면 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비싸니까. 근데 우리는 갈비조차도 다 한우를 쓰거든요. 근데 그런 메뉴를 보면 한인분들은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100% 국산이니까. 네, 이불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살 수 있는 이불 너무나 많고 하겠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로 되어 있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한국에서 판매했던 예를 들어서 정통 시장에서 판매를 오랫동안 했던 것들이 지금의 판로가 없기 때문에 해외도 못 나가고 젊은 사람들한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영업 대상일 수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정통 시장 갔다가 이렇게 색감을 이쁘게 뽑아낼 수 있는 데가 손으로 뽑을 수는 없는데 이거를 젊은 사람들 좀 알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채널을 영상을 만약에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물품을 좀 해외에 수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을 연락을 주셔서 보시고 괜찮으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네요. 충분히 있고 대신에 해외가 주력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희는 국내가 우선이고 그러면 국내에서 되는 것만 중국이든 미국이든 해외로 갑니다. 국내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네, 국내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판매를 진행했을 때 되는 것도 물론 아닌 것도 이건 중국이 맞겠다. 그럼 바로 중국에 있는 바이오한테 얘기를 하거나 중국에 있는 MCN 회사와 같이 일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주력적으로 제가 하는 건 일단 국내에서 먼저 성장을 시키는 거를 우선시하고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동구매 중개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공동구매 중개인이 무슨 부동산 중개인도 아니고 공동구매를 하는 걸 연결해주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돈을 연결해주고 돈을 받는 건가? 그러니까 뭐예요? 네. 업계에서는 중개인이라고는 하지 않고 이제 벤더사 혹은 에이전시란 말을 쓰죠. 아무래도 그건 뭐 다 아는 얘기긴 네, 한데.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제가 영상 몇 개 보니까. 공동구매 중개인? 근데 뭐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공동구매 중개를 하는 거죠, 저희도. 왜냐면 저희가 직접 셀러가 아니니까. 그리고 기업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도 아니고 셀러도 아니니까 거기서 중간의 역할, 중간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중개인이 되겠죠. 건물주가 있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 연결하는 게 부동산 중개인이라면 그래서 중개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중개인이 팔로가 있어야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말 그대로 벤더사인데 표현이 중개인이 된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뭐 이런 형태인 거죠. 벤더사,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되는 건 너희들이 힘드니까
그냥 엔잡러처럼 셀러도 많고 이제는 인스타그램이 이제 특정 셀러의 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셀러가 됐잖아요. 되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는 차고 넘쳤다. 그러니까 브랜드에 연락을 해서 혹은 브랜드에서 뭐 들어올 수 있게끔 마케팅을 해서 의뢰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셀러를 또 찾아서 또 이렇게 뭐 콜드콜을 하다 DM을 보내서 우리 영업 방식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는 거를 이제 뭐 어떤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 7년 했거든요. 7년 차예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일이니까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수많은 이 계약 관계며 판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소비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브랜드와 준비하는 벤더와 셀러와 소비자 4단계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배송 시스템부터 해서 그 다양한 주문에 대한 정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중개인이란 말들이 나오길래 그거를 강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저 안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1인이 하긴 쉽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브랜드를 우리가 가져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력이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지만 좋은 브랜드가 우리한테 총판을 주던 권리를 주겠죠. 근데 개인이 한 명이 집에서 컴퓨터를 하나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좋은 브랜드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 물론 다양한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안 했단 말이야? 비즈니스 하시면서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뭐 제안을 받았다든지 좀 뭐 어떤 물건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팔리지? 뭐라든지 좀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 주세요. 이게 공동구매 관련된 거잖아요. 네. 공동구매도 있고 네. 저희가 뭐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폐쇄몰도 운영하고 있고 기업 폐쇄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네. 판로가 있는데 그중에 사실은 매출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라마틱하게 나온다는 거는 공동구매가 지금은 가장 트렌디한 채널이니까 그건 맞고 에피소드는 이게 세일즈를 할 때는 사실 매일매일이 하루에 이제 뭐 10플랜 작성해가지고 하루에 뭐 5명을 만난다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에피소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세일즈화된 생활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정말 막 재미나고 막 들쑥날쑥한 그런 것들은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투자도 해서 운영을 하는 이 우본이라는 브랜드를 조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밌는 에피소드겠죠. 그래서 이 우본 푸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회사 이름은 우본입니다. 주식회사 우본. 그러니까 우본을 만드신 파운더 분이 계신 거죠. 그리고 고기 장인이고 고기를 오랫동안 정말 하신 분이기도 하고 재작년에 제 거래처 부사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좋은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대표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회사로 찾아오셨고 근데 저희가 너무 많은 제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샘플 테스트도 이제 좀 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바로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너무 많이 와서 이메일도 많이 오고 그 정도로 사업이 잘 돼요? 그러니까 안 도와줘야겠네. 아무튼 근데 먹는 거는 무조건 먹어봐야 돼요. 화장품은 저희 여자 본부장님, 이사님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 무조건 다 써봐서 평가를 받아봐야 돼요. 이너뷰티 좀 걸려요. 먹는데 이제 변화가 있는지 봐야 되고. 근데 먹는 게 가장 빨리 직관적이긴 하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먹어볼 수 있냐? 작년 겨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집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에디오로 이제 공동 운영하고 있는 원래 이제 그 최건희 대표의 집으로 한 세트. 네. 저희 집으로 한 세트해서 저희 부부 이제 다른 와이프의 이제 친구 부부와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때 가져갔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제품을 테스트하다 보니까 이 테스트하는 감도가 되게 높은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먹어봤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거의 직업병처럼 어떤 제품을 못 들어도 바로 이제 뒤에 봐서 원산지랑 그걸 뭐 들어갔는지 원가 절감했는지 이런 걸 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원가 절감을 한 흔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먹어봤는데 거기 크리스마스 파티에 모든 사람들이 극찬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전화했어요. 저희 에디로 공동 최건희 대표한테. 형 먹어봤어? 먹어봤대. 이거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 정도로 많이 썼어요? 그러고 나서 총판을 개설했죠. 그리고 작년을 플레이했는데 매일 만들 수 있는 총량을 저희가 매일 다 팔았어요? 그 이상으로 팔다 보니까 이제 계속 쇼트가 나고 그래서 고민 끝에 좀 투자를 해서 우리 합병을 합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서 작년 12월부터 이번 연도 1월까지 해서 1월 말까지 공장을 증설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원래 만들던 양의 5배 이상이 만들 수 있는 양으로 만들고 새로운 직원분들도 뽑아서 운영을 했고 그게 지금 잘 그렇게 판매가 이렇게 지금도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만들어서 공동구매로 지금 지난주에 팔았고 오늘이 마지막 배송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좀 자랑하듯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2억 원치를 팔았고 며칠 만에? 3일 동안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이제 2억을 그게 팔았고 그게 뭐 몇 개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근데 거예요? 저희 이제 옵션이 갈비탕 4개, 4팩에 하나. 아니, 4팩이 이제 한 한 세트. 옵션, 한 세트고, 불고기. 4팩에 한 세트, 그리고 갈비탕 2개와 불고기 2개가 한 세트. 이렇게 얼마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뭐, 사실 이제 뭐, 5만원부터 이제 7만 9천 원 이렇게까지 이제 가격에 베리에이션 돼 있고, 와, 근데 그게 3일 만에 2억 원치가 팔렸다고? 네, 그래서 지금 그저께 물량이 나간 게 택배차가 이제 3대씩 오고, 네, 그리고 뭐, 그저께 나간 게 980건 정도. 와, 그러면은 그걸 공동구매니까 한 번에 그걸 다 담아서 이렇게 딱 배송이 되는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리고 이제 공동구매 끝났으니까 저희 스마트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광고가 또 돌아가요. 저희가 이제 전문 인력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매일 생산해서 만드는 것들이 다 계속 팔리는. 그리고 공동구매 잡히면 생산을 그러니까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에서 파는 걸 좀 줄이고 공동구매할 수 있게끔 이제 재고를 계속 만드는 거죠. 공동구매 자체가 어쨌든 광고일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공동구매는 사실 뭐 트렌디하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가장 핵심적인 커머스 채널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의 그 입을 빌려서 스피커 그분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소고점도 이렇게 정확하게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홍보가 될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결국은 제품이 화장품이든 뭐 식품이든 화장품이면 바르게끔 해봐야 되고 소비자한테 식품은 먹여봐야 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뭐 우리끼리 언어로 원큐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좋은 셀러들과 많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셀러한테 좋은 브랜드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던 터가 그런 노하우가 한 6, 7년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브랜드를 운영해도 되겠다. 그런데 브랜드를 운영해도 되겠다. 그럼 브랜드를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건데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 브랜드 아빠, 엄마 쉽게 말하면 그 자식처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미디어 커머스 회사들이 뚝딱뚝딱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돌려서 브랜드를 셀러를 통해서 팔거든요. 제품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그보다 좀 더 본질이 강했으면 좋겠고 좀 더 백년기업처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애써서 나온 제품을 시장에 알리고 싶은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이 우리가 만들어진 거지.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저희 뭐 제조사 뭐 100군데 갈 것 같고 너무 많이 아는데 근데 우본도 그런 형태였던 거죠. 이 박 대표님 지금 우본의 파운더인 이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장인 정신 고기를 만드는 그게 한 끗 차이인데 맛이 다르다니까요. 그거는 소비자들이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언어로 이래서 맛있어는 어렵지만 먹으면 그 다르다는 거는 아는 거거든요. 저 보내줄 거예요? 당연하죠. 오케이. 알았어. 네, 두 번째부터 사셔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아무튼 뭐 저도 이게 애그리게이터라는 게 일반인들은 저도 제가 잘 모르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다른 상품을 직접 가져와서 판로를 만들어주는 공동구매 중개인이라는 것도 표현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어떤 업체의 매출을 높여주는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잘 판매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범중 대표의 비즈니스 노하우, 영업 노하우인데 비즈니스 노하우가 있다면 뭘까요? 자, 사실 뭐 비즈니스를 뭐 되게 잘하고 뭐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택배가 쌓였다면서. 그래서 아니 이제 영업 노하우. 네. 지라성 같은 선배들이 많으니까 네네.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도 괜찮아요, 뭐든. 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피드라는 게 약간 빠른 피드백. 빠른 피드백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비즈니스에서 대입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은 브랜드를 하겠다고 우리가 브랜드 대표님과 논의를 해서 악수를 하고 계약서를 썼단 말이죠. 근데 계약서를 썼는데 우리가 이제 돈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총판을 계약해놓고 그냥 안 하는 데도 많고 일단 계약만 해놓고 딴 데 주기 싫으니까 그런 데 많거든요. 이해했어요. 근데 저는 빠른 피드백과 스피드는 뭐냐면 빨리 다 태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보면 이거 누가 어울리겠다, 어느 채널이 맞겠다, 이건 폐쇄물에 들어가면 팔리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감이 오는데 그걸 또 이제 제 촉으로만 믿진 않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 인력들이 있으니까 같이 논의를 하지만 근데
빠르게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채널에만 고집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느 구름이 비 내릴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노하우지만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세상에 정답과 오답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답이라 생각하는 것도 빠르게 접근을 해서 그쪽에다가 제안도 하고 바로 넣어보기도 하고 우리 채널에만 국한시키는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대표님들한테 빨리빨리 주는 거. 빠른 일처리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빠른 일처리와 내가 그래도 계약을 했으면 이분과의 신뢰를 그래도 더 얻기 위해서라도 뭔가 액션을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네. 그리고 세일즈 할 때는 희망 고문을 안 하는 편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희망 보면, 나 1등이에요.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절대. 이거 근데 못 볼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팩트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랑 진행을 한다 그러면 책임감 있게 해보겠다. 이게 기조인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랑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른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우리 검은수 대표가 잘하고 있어. 저는 좀 독하게 오래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는 빨리빨리 뭔가를 결정도 빠르고, 항상 신속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은 깊게 결정은 빠르게. 맞아. 고민은 깊게, 결정은 결정은 빠르게. 좋은 말입니다. 후회를 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 애드 히어로 PR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는 알고는 있지만, 애드 히어로 PR. 뭐 기업은 생명 주기가 있고 브랜드처럼. 그리고 10년을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끈질기고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제 꿋꿋이 이겨 나가야 되는 그 뭐라 해야 될까 맷집이 필요하거든요. 그 맷집이 있는 이 공동 대표가 또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걸 잘해요. 뭐 저희 브랜드 이렇게 의뢰하시면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못 하겠고 다만 책임감 있게 일하는 거는 자신 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8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회사를 꿋꿋하게 지켜온 이 파운더이자 최관희 대표가 있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스피드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조화로움이 지금의 에디 히어로가 좀 빛을 받아서 작년 대비 저희가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작년에는 300% 정도 성장했거든요. 300%나? 네, 올해는 그 이상이 될 것 같은 고무적인 1분기를 보냈어요. 그러면 작년에 매출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30억 정도 했어요. 30억? 오케이. 그럼 올해 매출 예상하는 매출 얼마? 1분기에 30억을 했어요. 1분기에? 와, 1년 매출 1분기 다 했어요? 네. 돈 많이 벌고 있네. 아니 뭐 기업이 이거 하지 마, 편하지 마. 기업이 돈을 버는 거지 또 우리가 알았어. 뭐 직접 돈 버는 거 아니니까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 네. 많은 브랜드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많은 브랜드가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판매가 너무 잘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래서 어느덧 보니까 운영하는 회사가 3개가 돼 있고 네, 저희가 투자를 한 회사부터 해서 그래서 뭐 되게 고무적입니다. 네, 이제 그래도 겸손하게 하려고 늘 겸손해야 돼요. 네. 태도가 답이다. 태도가 다르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봐도 그동안 제가 이 두 분의 공동대표를 잘 알고 있어서 두 분 다 책임감이 있고 그 창의적으로 스마트하게 일처리를 하는 건 확실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물건이나 물품을 좀 판매를 하고 싶다면 의뢰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